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일요일 잘 쉬고 계십니까? 저는 또 오전에, 에, 또 자전거 한강 라이딩 하느라고 좀 늦었네요. 오늘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친구랑 거기서 이것저것 사 먹다 보니까 네, 늦었어요. 저는 군것질 하는 걸 좋아해서, 네, 그 야외에서 뭐든지 먹으면은 뭐든지 맛있어요. 이 한강 보면서 잔디밭에서 먹는 거. 그래서 오자마자 또 씻고서 여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 뭐게요? 네, 요게 예, 냉동 체리입니다. 냉동 체리 지금 녹아 있어요. 몇 개 좀 얼은 상태에서 먹었는데 좀 덜로 갔더라고요. 원래 색깔이 빨간데 얼리니까는 약간 그 포도 색깔? 네, 그렇네요. 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보다가 캡처해 놓은 게 있어서 저도 책 주문을 저도 이제 했어요. 제목 박승 총재 홍남기 부총리 서울 아파트 30년 하락 추천서 인구 대역전.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네, 댓글입니다. 리재홍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찰스 굿하트 영국 정경대학 석좌교수, 마노즈 프라단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의 인구 대역전이라는 저서에 앞으로 30년 고금리 고물가의 시절이 온다고 하네요. 박승 전 한은 총재님과 엘리언님의 30년 집값 하락 주장에 대한 논리가 담겨있는 책이랍니다. 어우,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또 아이비님, 이번에도 마치실 듯 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FOMC 9월 회의서 11월 테이퍼링 합의, 11월 개시 후 테이퍼링 속도 예상보다 빠를 듯. 요런 건데 아마 제가 이제 10월 달에 금리 올린다는 그 영상에 달아주신 거고, 서울 아파트 35년 동안의 상승 추세 중에 30년 중위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여기서 꺾일 것이냐 했더니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말처럼 이 책 내용에 앞으로 30년 동안 고금리 고물가의 시절이 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인구 감소, 특히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요게 있는 것 같아서 마침 제가 요 책이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아직 주문은 안 했어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이 있어갖고 인플레이션이 온다.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 되면서 저금리, 그 다음에 저물가 같은 디플레 시대 이건 줄 알았더니 전혀 거꾸로 앞으로 물가가 엄청 오른대요. 인구 대역전.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영상 올렸던 거랑 자료랑 해갖고, 그리고 오늘 자료를 그래프의 데이터를 많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도 넣고 날짜도 업데이트하니까 네이버 자료실에서 오늘 방송하는 거 다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다운받으셨던 분들도, 저는 매번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최신 자료를, 똑같은 자료더라도 최신 자료를 다운받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옛날에 했던 거, 홍남기 폭탄 발언, 서울 아파트 이러다가 일본 스페인처럼 무너진다. 홍남기 부총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 그때 이제 서울 아파트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했길래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일본 스페인 이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그 영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홍남기 총리가 또 뭔 얘기 나왔냐면요. 인구 대지진이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뉴스에서 나왔던 거.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일본 관동 대지진 100주년 기념일 때 딱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홍남기가 예언한 인구 대지진, 서울 아파트 8년간 폭락한다. 요 8년은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뉴스를 잠깐 보면요. SBS 뉴스인데 10년 후 인구 지진, 일하는 인구 300만 명 사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도 나왔어요. 디지털 타임즈에서 9년 후 리히터 9.0의 인구 대지진 해가지고 우리 인구 감소되면서, 인구가 축소되면서 경제, 부동산 다 안 좋아진다는 거 전망한 건데, 그 이후에 또 YTN에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또 갖고 자막 뉴스도 쭉 나오길래 이제 인구에 관련된 것만 몇 장 캡처해서 그때 방송한 적이 있는데, 한국 전체 인구가 2017년에 5,136만 명인데 이제 이때 정점이었죠. 줄기 시작해갖고 30년 후에 4,700만 명, 2067년에 3,689만 명, 그다음에 2100년, 이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 뭐 1,500만 명 되는 거는 뭐 이제 무시하자고요. 어쨌든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박승 총재가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죠. 올해 금리 2번 올린다. 이게 7월달 영상이었거든요. 지금 날짜 순으로 올리는 거예요. 7월달 영상인데 그때 8월달에 올리고 하여튼 올해 2번 올린다는데 결국 맞췄죠. 역시 한은 총재 출신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가 언제 올릴지를 딱 예측하는 것도 정말 정확했어요. 8월달에 인상시키는 거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3년 내 3%까지 급등할 것이다. 겁나지 않으세요?
지금 0.25 올렸다고 뉴스에서 난린데, 근데 압권이 마지막에 아파트 30년 하락한다. 이게 인구 대역전 그 책이랑 똑같대잖아요.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래서 제가 구루들은 통했나, 홍남기 예언 인구 대지진, 박승 예언 30년 폭락, 이게 같은 얘기라 이 얘기했고,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올렸었죠. 그 다음에 미래에셋에서 충격적인 컬럼이 나왔어요. 어느 센터장인데 20년 아파트가 20년 동안 폭락한다고. 근데 물론 20년 동안 안정될 거다 그런데 그게 폭락이란 말이죠. 안정이 있어요. 폭락 아니면 폭등이야. 왜냐면 이게 투기 상품화가 돼 있어갖고 양극단이에요. 뭐 완만하게 하락하는 거 그런 거 없더라고. 왜냐면 모두 다 70% 80%를 또 같은 아파트나 부동산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 빠질 때는 같이 쏠림 현상이 벌어져서 피크아웃 3년인 분석했는데, 제가 그동안 주장한 거랑 똑같이 남았었죠. 자, 여기는 2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해외 언론 볼게요.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 한국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서울 아파트 미래도 암울하다. 정확히 딱 서울 아파트를 찍어서 하진 않았는데 한국 경제 자산 이쪽이 다 암울하다 이 얘기를 했길래 제가 그냥 서울 아파트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는 서울 아파트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 한국의 일본형 버블 붕괴를 경고했어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 해가지고 저펜지 이코노믹 버블 콜랩스 여기 나왔잖아요. 리피팅 다시 할 것이냐, 30년 전에를 반복한다면서 여기 신천 먹자골목 나오면서 여기 아파트 안전지을 요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우리 댓글에 과잉 하락 경향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써주신 댓글이 있어서 그때 그 댓글로 제가 일본의 버블 붕괴, 그러니까 버블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버블이 해소가 되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갖고요, 적정 가치보다 더 떨어진대요. 그게 과잉 하락 경향이라는 용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91년 하락할 때 그때 전후 사정과 그래프랑 같이 만들어서 올렸은 건데,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렸던 게 우리 어떤 댓글에 달렸던 거, 일본식 버블 붕괴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웃기지 마, 우리는 일본처럼 하락 안 할 거야. 뭐가 달러 뭐 그랬는데 댓글에 밑에 마지막에 다만 한국식 대폭락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일본식 버블 붕괴랑 한국식 대폭락이랑 우리가 화끈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은 좀 중국, 일본 좀 약간 느릿하고 만만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만들었던 게 요거였죠. KB의 86년부터 KB의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랑 그 다음에 일본 실질 지수랑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 지수랑 이걸 했는데, 여기 초록색이 여기가 이제 91년, 일본은 2월달, 우리나라는 4월달이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빠졌죠. 몇 프로 빠졌냐면요, 48% 빠졌어요. 물가를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는요 50% 빠졌어요. 8년 동안. 그러니까 기간은 우리가 8년 걸리고요, 일본이 한 19년 정도 걸렸어요. 약 19년. 근데 하락률은 같아요.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50%예요. 자, 그러면 누가 충격이 더 컸죠? 우리나라가 충격이 더 크죠. 일본은 천천히 20년 동안 반토막 난 거고 지수가, 근데 상업지 버블 셌던 데는 마이너스 90%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50% 빠졌는데 실제로 60% 70%까지 빠졌어요. IMF 때 막판에 급하게 빠진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그때 올렸던 자료인데, 그래갖고 최근 자료를 보면 프랑켄슈타인 닮은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가 우리나라 무슨 이게 KDI에서 주최한 어느 거의 화상 이제 강연을 할 때 everything 버블, 모든 버블이 터진다.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원자재 모두 다 이게 폰지 사기 같은 걸로 끌어올렸다. 폰지 사기는 뭐예요? 빚을 내 가지고 1억 올렸어.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빚을 내 갖고 또 1억 올려서 사. 그 다음 사람이 또 빚을 올려서 1억을 사. 그래 가지고 이 내재 가치가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빚을 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높게 주면서 계속 메꿔 넣는, 우리 꼭 밑장 삐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퍼펙트 스톰에 의한 에브리띵 버블이 터진다. 그래서 저는 물론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원자재, 모든 상품 이런 걸 제가 제목을 그냥 서울 아파트는 폰지 사기다. 원래는 모든 자산이라고 했는데 서울 아파트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인구 통계학이랑 요 인구 대역전 요 책이랑 관련된, 저 읽어보진 않았는데 안 봐도 비교해. 어떤 내용일지 알아. 그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업데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오자마자 한 30분, 1시간 걸려서 최신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고, 특히 인구 통계학에서 중국 안 했었죠. 그 다음에 영국은 있었지만 여러분들께는 그동안 노출을 안 했었어요. 근데 영국과 중국을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는, 요 까만 거는 1960년부터 2060년까지 100년 동안, 앞으로 아마 한 40년은 추계예요. 추계. 여기 요 이후는 추계예요. 요 이후는 여기까지가 리얼 데이터고요. 자, 어떤 자료냐면, 요 까만 거는 전체 한국 전국 인구예요. 전국 인구고, 그러니까 위에 잘렸어요. 너무 높아서.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 거는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빨간색은 25세에서 64세로 생산 가능 인구인데, 왜 그렇게 잘랐냐면, 아파트 구입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는 25세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15세에서 24세 인구는 2018년에 피크를 치고 지금 빠지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2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 상투를 치고 내일부터 살짝 빠지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앞으로 향후 20년이거든요. 20년. 2040년까지니까. 여기 날짜 잘못됐네요. 2040년까지네요. 원래 데이터가 2060년까지 있는데 여긴 더 빠져. 60년까지 더 빠져요. 그러니까 박승 총재가 앞으로 30년 동안 하락한다는 게 이거거든요. 일본이 이랬다니까. 일본이. 나중에 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서울시, 요거는 서울시 세대수예요. 요거 서울시 세대수, 요거는 가구수 다 이렇게. 그다음에 결혼 누적 인구, 결혼 10년차 부부 수도 있고요. 출생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도 있고요. 여기에 거시적인 연단위, 거시적인 지표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요게 꺾일 때 내년부터 우리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지금 9년째 상승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스페인처럼 이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를 쳤을 때 코스피가 상투를 칠 수가 있어서, 지금 올해 코스피가 잘못하면 상투 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이거 진행등을 봐야 돼요. 코스피는 워낙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이거를 일본, 미국, 스페인, 우리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이 다음번에 중국, 영국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국과 영국은 제가 그동안 안 보여드렸거든요. 우리랑 덜 밀접해서. 근데 최근 헝다그룹 해갖고 중국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중국을 잽싸게 또 제가 데이터 업데이트했었고, 솔직히 중국은 안 했었어요. 영국은 원래 했었고 중국은 안 했다가, 왜냐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비교하면 되거든. 유럽에서는 영국과 스페인을 했는데 스페인을 비교하면 되니까 영국을 뺐어요. 왜냐면 여기에 네 나라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일본 대신 중국을 넣을 수는 없고, 스페인 대신 영국을 넣을 수는 없고. 왜냐면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스페인이랑 많이 비슷해요. 미국이랑도 비슷하고.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30년 전에 1991년에 일본이 요 초록색 부동산이 버블이 꺼져갖고 20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그때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쳤다. 그때 가계 신용은 69%라서 별로 안 많았는데, 기업 신용이 140%, 나중에 147%까지 갔는데, 요 두 개를 합치면은 211%가 돼가지고 이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인구 통계가 이렇게 됐다. 근데 스페인을 먼저 볼게요. 아니, 미국 볼게요. 15년 전인 2006년, 7년도 이 당시에 미국이 생산 가능 인구 줄을 때 기업 신용은 62%까지밖에 별로 안 늘었는데, 가계 신용이 93%, 나중에 98%까지, 거의 100%예요. 가갖고 합치니까 156%다. 그러니까 전체 민간 신용이 많지 않았는데, 일본처럼 210%까지는 가진 않았어. 근데 가계 신용이 거의 100%까지 갔다니까. 그래갖고 서프라임 사태가 맞아가지고 인구 통계학으로 인구 줄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줄면은 일본이랑 다르게 다 회복을 했어요. 스페인도 가계 신용은 81%로 뭐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긴 많은데, 기업 신용이 126%예요. 나중에 146%까지 갔어요. 이걸 두 개를 합치니까 207%야. 제가 말하는 210%의 룰, 거기에 근처에 왔다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스페인 가격이 폭락했다가 나중에 회복을 했는데, 지금도 회복 못하고 다시 1분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2분기는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OECD 38개국 중에 유일하게 1분기 혼자 빠진 나라가 두 나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올랐어. 36개국으로 올랐고 두 개 나라는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하락 반전이죠. 스페인이야. 그러니까 스페인이 얼마나 열악한 줄 알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30년 전에 일본과 15년 전에 미국, 스페인을 따라서 현재 가계신용 106% 2분기까지 업데이트 했어요. 그 다음에 기업신용 110% 두 개 합치니까 220%야.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 220%, 여기 220%. 근데 생산 가능이가 아까 봤듯이 올해 곡지치고 내년에 살살 빠지다가 내후년부터 급하게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그 9년 동안 상승하던 게 확 빠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박승 총재가 이 30년 동안 하락한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되게 신빙성 있고, 그 인구 대역적이라는 책에 물가 상승,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물가 상승하면 아파트도 물가니까 실물이니까 상승하는 거 아니야? 거꾸로라니까요. 아, 자, 그렇게 댓글 다는 분들도 있고. 자, 중국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돼요.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이랑 다르게, 일본은 91년에 상투 쳤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상투 치죠. 여기 지금 상투 쳐요. 우리는. 그다음에 일본은 여기서 쳤고, 그다음에 미국은 2007년 여기 상투 쳤어. 근데 얘네는 2010년에 상투 쳤네. 조금 달라요. 일본은 2007년에 상투 치고 똑같아요, 미국이랑. 그다음에 저기 영국 아파트 가격 폭락했고, 그 대신 여기서 빨리 반등해갖고 지금 이걸 넘었어. 몇 나라 안 돼요. 물가지수로 환산했을 때 요거 넘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그 다음에 가계신용 91%, 그 다음에 기업신용 181% 합쳐서 170 몇 프로네요. 그 대신 얘네도 가계신용이 94%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계신용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가계신용도 높지 않았고, 합친 민간신용도 172%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서프라임 사태 때 아주 많이 빠지진 않고 덜 빠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신용은 많이 줄었어요. 부채는 많이 줄여놔서 건전한 상태예요. 지금 늘은다 쳐도 전고점까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력이 좀 있었나 보죠. 중국은 2010년에 인구 통계학으로 상투를 쳤는데 그때 피크를 잠깐 쳤어요. 이거 다 물가 환산한 거예요. 주택 가격이 빠져가고 출렁출렁하다가 지금 다시 넘어왔다가 지금 다 약간 정체돼 있어. 근데 가계 신용은 얼마 안 돼요. 60%밖에 안 돼. 60%밖에. 근데 기업 부채가 엄청나 160%야. 근데 요 두 개 합치잖아요. 보세요. 61% 가계 부채, 기업 부채 160% 합치니까 220%. 제가 말한 220%를 넘겼죠? 넘겨가지고 110%, 210% 넘겼어요. 220%까지 갔어. 우리도 지금 220%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랑 중국이랑 민간 신용이 엄청난 버블이 지금 많이 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살짝 굽었어요. 지금 지금 부동산이 지금 막 꺾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일부 지역인지 전체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민간 신용, 즉 가계와 기업 두 개의 부채, GDP 대비 신용 부채 비율이 엄청나다. 자꾸 이거 중국발 뭐랄까 버블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일각에서 있는데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생산 가능이 한참 줄었고, 한참 줄고 있고, 지금 여기에 줄고 있는 중이에요, 비율이. 자, 그 다음 자료는 요건데, 이거는 4장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도 여러분들 전에 내가 했을 때는 여기 색깔이 없었을 거예요.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그 다음에 누런색. 이걸 해놓은 게 바탕에 해놓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색깔을 넣었어요. 좀 더 멋있죠? 구별하기 좋죠? 이거 전에 다운받으신 분 오늘 새로 다운받으세요. 오늘 새로 올려놓을 거예요. 데이터도 업데이트했고 색깔도 칠했어. 자, 요거는 그래프가 4장이 포개져 있는 거거든요. 저기 우리 양수리 가갖고, 오늘도 양수 같이, 지난주도 양수리인데 자주 가거든요. 오늘은 해장국 안 먹고요, 내장탕 먹었어요. 내장탕. 이게 그래프가 4장이 겹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장탕을 먹었다니까요. 방송할 줄 알고 제가 순댓국 안 먹고, 그 다음에 선지 해장국 안 먹고 내장탕을 먹었어요. 그 옆에 집에서. 자, 이건 어떤 차트냐면 1번 차트예요. 1번. 이거는 좀 깜깜하죠. 요거는 되게 어지럽잖아요. 4장이 겹쳐 있으니까. 순대도 아니고 내장이 겹쳐 있다니까. 자, 여기는 봉 차트는 1960년부터 2030년까지 일단 일본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를 넣었어요. 봉 차트는 니케이 지수예요. 89년 상투 친 거. 얘가 상투 치고 한 1년 한 2개월 있다가 일본 부동산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일본 주택가격 지수인데 이게 쫙 빠져서 20년 동안 빠진 거예요. 미국이 반등하고 우리나라가 반등하는데도 얘는 계속 빠졌어. 그러니까 일본형
폭락이랑 우리나라의 폭락이랑 달라요. 그다음에 요 빨간 거는 서울 아파트 상위 100개 아파트로 제가 만든 CG 지수예요. 빨간 거 해갖고 색깔을 칠하니까 좀 낫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미국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예요. 최근까지 데이터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누런색 분홍색은 그 뭐냐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선이죠. 여기 까만색 여기 가느다란 거. 이건 코스피예요. 코스피. 대신 니케이와 코스피는 물가 환산 안 하고 그냥 노미널이에요. 저기 써 있어요. 다 노미널이라고. 자, 이게 1번 차트고요. 요게 인구 통계약. 일단 파란 게 일본 그 생산 가능 인구 주는 거 92년인가가 꼭 지쳤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항상 초록색 계열은 미국, 파란색 계열은 일본, 그 다음에 빨간색 계열은 우리나라, 주황색 계열은 아니다 빨간색 계열은 우리나라, 그 다음에 분홍색 계열은 저기 스페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2007년도 상투 칠 때 미국 그 생산 가능 인구, 그다음에 이거는 스페인 생산 가능 인구. 여기다가 나중에 저기 그것도 넣을 건데 영국도 넣을 건데 영국도 생산 가능 인구 또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렇지만 중국은 여기 정도 됐네. 우리보다 좀 빨랐잖아요. 여기 2010년도 2010년 여기네. 얘와 얘 중간쯤 여기서 와요. 여기서 이렇게 중국.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나라. 자, 이게 2번 차트예요. 그다음에 3번 차트는 요거예요. 3번 차트 요거는 뭐냐면 기준금리. 그 대신 스페인 기준금리를 못 찾았어요. 이거 제가 다 기준금리를 어디서 했냐면 OECD에서 다운받았는데 빨간 거 할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번에 0.25 올렸죠. 그다음에 연두색은 미국 기준금리 제로금리예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일본 기준금리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황당하죠?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중앙은행이랑 일반 시중은행이랑의 거래니까는 우리 일반인이랑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눈에 보이죠? 미국이 지금은 제로금리지만 미국 80년 초반에 81년도에 18% 갔던 거 아세요? 18%? 욕 나오네요. 18%. 그 다음 요 밑에 거는 부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 파란 거는 일본 여기 200% 넘은 거 보니까 일본의 여기가 91년에 일본이 부동산 상투 쳤을 때거든요. 물론 대출은 부동산 조금 꺾였다고 해서 대출이 금방 안 줄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하락해야지 늘다가 줄어요.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은 스페인 민간 신용. 그러니까 가계 기업 합친 거. 그러니까 200% 넘는 거는 가계 기업 합친 거예요. 일본과 스페인이. 그러니까 일본과 스페인은 가계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기업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부채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20% 됐죠? 빨간 거. 이제 우리도 망할 차례네. 일본과 스페인과 우리나라. 근데 중국도 여기에 이제 합류가 됐어. 근데 미국은 왜 여기 없냐면요. 미국은 여기 초록색이죠. 초록색. 이게 가계 신용인데 기업은 신용이 별로 없었어. 대출이. 가계들이 대출 받아 그렇게 서프라임 사태가 났다니까요. 그게 100%야. 100%. 우리 요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100% 넘었다니까요. 예, 어쨌든 요거를 다 합친 게 요거예요. 다시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니까 낫겠죠?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새로 구독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자주 보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즉, 낚기예요. 미끼. 이거 앞으로 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그 대신 네이버 카페에서 요 자료는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따로따로 보세요. 따로 국밥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눈에 익으면요, 이걸 같이 봐야 돼. 같이. 그 대신 내가 색깔별로 다 통일돼서 만들었어요. 뭔지 이거 색깔, 진짜 이거는 진짜 100만 불짜리. 이런 데이터는 진짜 전 세계도 없어요.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 중국 어디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없는데 알아보니까 이 태양계에도 없고 은하계에도 없고 멀리 있는 7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에 딱 한 명, 두 명 있는데 그 중에 엘리엇이라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우주선 타고 70만 광년 떨어졌는데 오는데 9년 걸렸어요. 9년. 9년 동안 자고 일어나니까 딱 됐어요. 제 나이가 3100만 세예요. 나이가.
4월 달에 이제 지구 도착해서 유튜브를 딱 개설을 했어요. 유튜브 하려고 온 거라니까. 그다음에 5월 초부터 이제 방송을 해갖고 지금 5, 6, 7, 8, 9 어디 5개월 차 들어갔네. 근데 이제 구독자가 이거 거짓말하니까 이거 조선소에서 건조해요. 맞춰야겠네. 요거까지 마칠게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1, 2파가 끝나고 여기서 3파가 시작됐는데 1, 2 1987년부터 3, 4, 5 이 갖고 35년 동안의 파동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8년 동안 저는 조정한다 이거예요. 그게 올해 상투 친다 이거. 그래갖고 지금 거의 다 왔다. 좀 더는 저는 빠르면 한 4월 이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늦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35년 동안 상승했는데 거기서 3, 4개월 더 먼저 치면 어떠고 나중에 치면 어때요? 8년 하락할 건데 박승총재는 30년 하락한다는데 미래에셋은 20년 하락한다는데 자 요거 내용 잠깐 보고 요 가장 마지막엔 항상 저는 이걸 마지막 요 차트예요. 지금 5파의 끝과 3파의 끝과 1파의 끝은 지금 파동의 패턴은 여기 3파에 8.6년 상승한 거에 8.7년 상승한 거랑 기간이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1, 2, 3, 4, 5 패턴과 1, 2, 3, 4, 5 패턴이 비슷하다. 근데 마지막 이 5파의 끝파동의 그 패턴이 91년 1파동 끝파동이 상당히 비슷하죠. 요 2년 전 동월비 요거를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률 떨어지고 거래 줄고 여기 상승률 떨어지고 거래 줄고 이때는 상승률 늘고 거래 늘고 그러니까 이때랑 비슷한 패턴이 있고 이때랑 비슷한 패턴이 혼재되어 있다. 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전거 타고 와서 다리가 좀 후달려요. 박승총재와 홍남기 부총리 서울 아파트 30년 하락 추천서 인구 대역전. 자, 이거 추천해 주시는 분 누구였냐면 재홍님, 이재홍님, 찰스 구사트, 마노즈 프라단. 여기에 30년 고금리 고물가의 시절이 온다 그러면서 하는 총재님, 그러니까 박승 엘리엇님의 30년 집값 하락 주장에 대한 논리가 담겨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다가 댓글 달아주신 건데 감사드리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얘 아직도 돌고 있네. 얘 아직도 돌고 있어요. 예, 거꾸로도 돌고 방향을 거꾸로 해볼까? 이렇게 누르면 이제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이거 12,000 아니 12,500원이었나? 12,500원 배송비 무료. 중국에서 한 열흘 만에 온 건데 진짜 쓸만해. 앞으로 제가 먹방을 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 부동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주식 하다가 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먹방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 필살기 개그. 그거는 다들 그래. 그거는 성공할 것 같아. 먹방 별로 성공 안 할 것 같아. 먹방은 좀 이쁘고 그래야지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뭐가 있는데 얼굴 안 보이고 그냥 뒤통수만 여기 예, 뒤통수만 보이고서 한 먹방 하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또 근데 숙제를 맡은 것처럼 그 장문의 그 중앙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 그걸 해석해 갖고 제가 제 차트랑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본문 읽지도 못했어. 지금 그게 한 세 건인가 한국은행이랑 KDI인가 어디선가 다운받은 게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영상 한 10개는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 해갖고 그거는 제가 숙제로 남겨놓고 뭐 아주 급하게 올릴 건 아니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고 엘리엇과 함께 여러분들 한강에 가서 자전거도 좀 타시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소머즈님 우리 지켜주는 우리 소머즈 인사 좀 한번 하시고요. 아사코도 있고 자 하나코에 초점 까만 옷이어갖고 초점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미나도 있고요. 네 민지 항상 삐져있는 민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